안녕하세요. 비폭력 MBC 시리즈 12회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감정들인 죄책감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죄책감은 나쁜 일 했을 때 당연하게 느끼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성장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이런 무거운 감정들에서 벗어나서 더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죄책감이요. 그 왜 비생산적인지 혹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죄책감과 건강한 후회가 있어요. 그걸 구분해야 돼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죄책감은 '나는 나쁜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자기 공격과 자기 비난을 해요. 과거에 갇혀 있으면서 변화보다는 자기 처벌에 집중해서 에너지를 고갈시켜요. 예. 그러면은 건강한 후회하고는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네. 건강한 후회는 "나는 후회되는 행동을 했어." 라고 하면서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하고 미래지향적이면서 그걸 통해서 배우는 학습과 성장에 또 에너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회복이 돼요. 그럼 혹시 죄책감이 왜 비생산적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할게요. 첫째로 현실을 회피하게 돼요. 죄책감에 빠지면 실제 문제 해결보다는 자신을 비난하는 데 집중하게 되고요. 하나의 예를 들어 보죠. 약속을 못 지켰을 때 죄책감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정말 모자라는 사람이야. 약속도 못 지켰어.' 하고 자책을 하지만 건강한 후에는 실망시켜서 미안해. 내가 어떻게 보상할까?'라고 행동에 집중할 수 있죠.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또 관계를 악화시키잖아요. 죄책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또 진정한 사과를 방해하기도 해요. "나는 정말 최악이야. 용서해 줘."라고 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위로해야 하잖아요. 반면에 건강한 사과는 내 행동으로 상처를 받았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풀리겠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 책임 있는 또 변화의 모습을 약속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그 에너지 소모 문제도 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랬죠. 맞아요. 셋째로 죄책감은 우울과 무기력을 가져와요. 그래서 실제 개선을 노력할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가요.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니까 정작 필요한 변화를 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돼요. 그렇다면은 죄책감하고요, 부끄러움도 서로 다른 건가요? 그렇죠. 이것도 아주 다른 차이가 있어요. 죄책감은 '나는 나쁜 일을 했다.' 하면서 행동에 대한 것이고요. '실수했어.'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회복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부끄러움은 존재 자체를 흔드는 거거든요.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결함이 너무 많아.'라고 하면서 자신을 파괴하는 데 집중하게 돼요. 예. 그렇다면 선생님, 부끄러움이 이게 더 심각하다는 말씀이죠? 잘 캐치했어요. 맞아요. 부끄러움이 더 독성이라고 한다면 나쁜 게 더 강해요. 브레네 브라운의 연구에 따르면 부끄러움은 중독, 우울, 폭력, 자살과 같이 그런 원인을 제공하기도 해요. 부끄러움을 키우면 내면의 목소리가
계속 그렇게 들리게끔 만들겠죠. 이런 소리예요.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빠. 너가 완벽해야 되는데 너는 왜 자꾸 틀려?" 이런 목소리들이 들려요.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 같은 평가 기준이 있어요. 타인으로부터 온 것도 있고요. 어릴 때부터 비난이나 거부 같은 경험을 한 과거 상처들로 인해서 오기도 하고요. 또 자기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비현실적인 기대치가 높아서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런 감정에서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 감정들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예 선생님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 이거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어, 쉽진 않겠지만 우리 한번 연습해 봐요. 실수와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예요. 다시 말할게요. 실수와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라는 거죠. 그리고 성장의 필수 조건이기도 해요. MBC에서는 실수 다루기를 알려드리자면, 자기 비난 대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해요. 나는 정말 바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 시간을 잘못 기억해서 30분 늦었구나 라고 사실을 관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실망, 후회, 아쉬움 등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느껴보는 거예요. 실망스럽죠. 아쉬운 마음이 들죠. 그럼 그 감정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실수 뒤에 있는 내 욕구나 가치를 찾아보고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중요해. 난 신뢰받고 싶어.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해 보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음에는 일정을 어, 잊지 않기 위해서 핸드폰에 기록해 두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실수를 성장 기회로 바꾸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음, 관점을 전환해 보는 게 중요해요. 실수했으니까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으니까 배울 기회야. 실수했으니까 배웠어. 이렇게. 또 다른 예로 완벽해야 사랑받아 라고 생각한다면, 불완전해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또 실수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한다면, 실수는 인간다운 일이야. 배우면 되지. 다음에 안 할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있다는 게 제가 들었거든요. 네. 실수는 학습 기회예요. 그죠? 피드백은 성장 정보이고요. 도전은 발전 가능성을 어, 딛게 해주는 한 첫걸음이 되죠. 그리고 노력하는 것은 모든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네. 혹시 제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죠? 와, 정말 중요한 상황이겠는데요. 이때야말로 비폭력 대화 MBC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우리가 진정한 사과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속 시간에 만약에 30분 늦었다면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그냥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상대방 감정에 공감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답답했을 것 같아.
실망했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셋째로는 내 욕구와 가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시간 약속이 나에게도 정말 중요한데 너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 나는. 늦어서 미안해.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넷째로는 구체적 변화를 약속하는 거죠. 음. 꼭 지킬 수 있는 약속이어야겠죠?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할게." 이렇게 말해요. 예, 사과하는 것 중에 죄책감 사과하는 것과 진정한 사과, 이 차이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중요한 질문이에요. 죄책감 사과는 정말 "미안해. 나는 최악이야. 나 같은 사람과 친구하지 마. 나를 용서해 줘."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오히려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증가하게 돼요. 그렇지만 진정한 사과는 "30분 늦어서 미안해. 기다리느라 걱정했지. 답답했지." 이렇게. 약속 시간 지키는 게 나에게도 중요한데 좀 더 신경 쓸게 하고 상대방에게 실제로 위로받도록 이렇게 마음을 내어주는 거죠. 예. 그러면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완벽하고 싶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 없어."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지만 실수할 수 있어." 라고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걸 통해서 배우는 중이야. 나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 이렇게 다시 말하지만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는 거죠. 예. 혹시 자기 연민과 자기 공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데 완전히 다른 경험이에요. 자기 연민은 "나만 힘들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라고 하면서 피해자 의식에 머물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또 불평하고 수동적이죠. 그리고 무기력한 상태에 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보다는 동정에 좀 더 집중하게 돼요. 그렇지만 자기 공감은 '내가 힘들구나. 이 일이 나에게 많이 힘들게 하는구나. 누구나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인간 보편적 경험으로 이해하고 자신을 친구처럼 따뜻하게 대하는 거죠. 또 능동적이고 건설적인 상태에서 이해와 나를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해요. 제가 듣기로 크리스틴 네프라는 사람의 자기 공감 3 요소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공부 많이 하셨는데요. 네, 맞아요. 첫 번째는 자기 친절이에요. 자기 비판 대신에 자기를 친구처럼 대해보는 거예요. "바보같이 왜 그래?" 라고 생각했다면 "아, 힘들었구나.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편적 인간성이에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경험으로 보는 거죠. 나만 이런 실수를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나도 인간이니까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음 챙김이에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과도하게 동일시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완전 실패자야! 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내 행동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구나 라고 관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연습을 할 수 있나요? 음, 일상에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죠. 잠깐만요.
네. 우선 자기와의 대화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힘든 상황에서 내 친한 친구라면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뭐라고 말해줄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뭐라고 말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면의 비판자가 나에게 너는 정말 못해 라고 했다면 자기 공감으로 받아들이면 많이 힘들구나, 힘들었구나, 충분히 노력했잖아 라고 바꿀 수 있는 거죠. 다른 연습도 하나 소개 한번 드려본다면 힘들 때 손을 가슴에 올리고요. 아, 정말 힘들구나. 지금 힘들구나. 괜찮아. 괜찮아. 라고 복식 호흡하며 스스로 달래보는 거예요. 자신만의 위로 문구도 미리 준비해두면 좋아요. 이것도 지나갈 거야. 완벽하지 않아도 돼. 나는 충분히 소중해. 존재만으로도 귀해. 실수는 성장의 과정이야. 이런 말고 문구들을 써놓으면 좋겠죠? 제 생각인데요, 선생님. 혹시 자기공감 편지 쓰기, 이것도 도움이 될까요? 오, 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힘들 때 글로 표현해보면 참 많이 도움이 되죠. 힘든 일이 있을 때 자세히 자신에게 친구처럼 대하면서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너무 좋은 것들을 알고 계셔서 저도 영훈 PD님, 와,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그러면 그 영훈 PD님을 많이 성장시켜 줄 거예요. 예, 선생님.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마음 챙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연습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마음 챙김은 평소에 해야 해요. 감정이 힘들 때 그것들을 연습해 놓지 않으면 내가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뭐한 기분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관찰해 보는 거예요. 평소에. 그리고 감정과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연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 자기 공감, 이것의 효과가 뭔가요? 평소에 코핑 스킬이라고 했죠. 예. 네, 스트레스를 이완하는 거를 하면 어,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겠죠, 스트레스를. 그리고 회복력이 증가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관계가 개선될 수 있어요. 내가 편하면 상대를 좀 더 효능감 있게 대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내가 사는데 창조성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더 많이 증진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 정말 그동안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아, 네. 열심히 달려왔죠. 오늘의 핵심과 함께 또 이렇게 오늘까지 배운 것들을 다시 첫 번째부터 돌려서 비디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운 것들 좀 나눠볼게요. 첫째로 죄책감과 부끄러움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건강한 후회와 죄책감은 좋지만 자기 공격은 독이 된다. 그리고 둘째로 실수와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용기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렇죠? 예. 세 번째는 뭔가요? 참, 자기 공감은 연습으로, 자기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 말은 자기 자신을 가장 좋은 친구처럼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MVC에 대해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한번 돌아보면 어떤가요? 네, 우리가 MBC는 하나의 새로운 언어라고 말을 해요. 의식하면서 매일매일 연습해 보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언어잖아요. 근데 이거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관찰, 감정, 욕구. 그러니까 관찰, 감정이라는 건 감정은 느낌이에요. 욕구, 요청.
네 단계를 연습해 보면 좋고, 그리고 그걸 시작해서 자기 공감, 상대 공감, 또 어려운 감정들까지 다루는 걸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하나씩 실생활에 가족과 이웃과 적용해 보시면서 변화를 경험하시는 걸 한번 느껴보시길 추천드려요. 예,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 지금까지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MBC는 일회성 연습하는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하는 연습이에요. 앞으로도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더 따뜻하고 진실하고 친절할 수 있는 소통을 배워 나가시길 부탁드리고요. 함께 어 모두와 사랑으로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